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손녀들과 함께 쓰는 아드리아의 문명탐험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권주혁, 신온유, 권수진, 공동저자고요. 출판은 퓨어에이 픽처스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배우는 일은 평생을 두고 멈추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고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는데 여행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와 체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익히는 아주 최고의 기회입니다. 학습을 위한 최고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행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에 직접 모든 곳을 다 직접 가보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지 못할 경우에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손녀들과 함께 쓰는 아드리아의 문명탐험은 할아버지와 두 손녀의 유럽 여행기가 담긴 에세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손녀들과 함께 쓰는 아드리아의 문명탐험은 기본적으로는 여행의 기록이 담긴 여행기입니다. 주요한 관광지를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와는 좀 다른 느낌의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기술해 놓은 일종의 여행 에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주 큰 차별화, 또 한 가지의 큰 차별화는 3인의 공동저술, 공동저작으로 출간된 책인데 이 3명의 저자가 할아버지와 손녀들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정치학 박사인 할아버지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둔 두 손녀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39일간 아드리아의 주변을 여행하고 남긴 기록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여행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미식이나 관광, 쇼핑 그런 여행이 아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여행으로 설정을 해놓고 떠난 그런 여행의 기록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고 들은 생생한 기록에 문화 역사적 지식이 더해지고 거기에 두 손녀의 여행 감상과 기록이 에세이 형식으로 더해져서 아주 다채로운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39일 동안의 여행에서 친손녀와 외손녀에게 서구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보여주면서 지리적으로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에 면한 발칸 반도의 작은 나라들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필자는 손녀들에게 아드리아해에 대한 책을 공동 집필하자고 제안하였다. 다행히 손녀들은 흔쾌하게 할아버지의 요청을 받아주었다. 네, 이렇게 이 책의 집필 의도와 기획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리뷰를 제가 블로그에다 해놓은 걸 보고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책 손녀들과 함께 쓰는 아드리아의 문명탐험은 주 저자인 권주혁 작가의 주요한 스토리라인 줄기 위에 손녀들의 여행 감상기가 더해져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박학다식한 그 지식을 가지신 국제정치학 박사 할아버지가 여행 경로를 따라서 그때그때 복잡한 발칸 반도의 역사와 문명 그리고 자연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거기에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손녀들의 순수한 여행 감상과 기록이 균형 있게 잘 실려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리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참 부럽고 보기 좋은 여행이자 또 그 여행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맛집이나 인생 사진을 건지러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여행이라는 점도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행 일정표 마지막에 넣은 9가지 여행 목적은 이 독자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지적 호기심 여행 이런 거를 위해서 세팅할 수 있는 그 9가지 여행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행을 가면 여행의 색깔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이 9가지를 한번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 서양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와 이탈리아 탐방. 2.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전도, 순교지 답사. 3. 세계 역사를 바꾼 해전 아키움, 프레베자, 레판토, 살라미스 해전 현장 방문. 4. 세계 역사를 바꾼 튀니지와 카르타고의 유적지와 제2차 세계대전의 북아프리카 격전지 방문. 5. 트리에스테, 이탈리아, 리에카, 크로아티아 항구의 역사를 통해 동맹국의 중요성을 피부로 확인. 6. 유명한 영화 무기여 잘 있거라, 로마의 휴일 속의 현장 방문. 7. 아름다운 아드리아해를 비행기, 기차, 자동차, 페리보트 타고 입체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발칸 반도를 깊고 넓게 공부. 8. 손녀들과 함께 쓰는 아드리아의 문명 탐험 책을 3명이 공동 저술. 9. 여행을 통해 세계의 역사, 문명과 자연을 보는 시각을 넓히고 학교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함. 네, 이렇게 9가지의 여행 목적을 세팅을 해놓고 간 여행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이 책 손녀들과 함께 쓰는 아드리아의 문명 탐험은 유럽 아드리아의 주변의 여러 나라와 도시의 여행기를 기록한 여행기이면서 또한 에세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서부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아주 알차게 돌아보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여행이나 성지순례라고 하죠. 성지순례에 들르는 그런 유명한 도시나 장소들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들도 들르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 설명을 해서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시면 방문한 도시들이 아주 깔끔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책의 제일 앞부분에 그 아드리아해 근처에 이오니아해를 포함한 아드리아 근처에 지도를 실어놨는데 그 지도를 보면 한눈에 어떤 길로 어떻게 어디를 여행을 하셨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그 걸어온 길이 그대로 보이는 듯한 지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근처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차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를 갔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제1장 이탈리아 1. 베니스 2. 파도바 3. 리미니 4. 트리에스테 5. 고리치아 제2장 유고슬라비아 1. 유고슬라비아 연방 2. 복잡한 연방 3. 연방의 분열 제3장 슬로베니아 1. 루브리아나 2. 코바리드 3.
미국 대통령 영부인의 고향. 제4장 크로아티아. 1. 자그렙. 2. 리에카. 3. 스플리트. 4. 자다르. 5. 오프젠. 6. 두브로브니크. 7. 로빈. 8. 크로아티아의 섬들. 제5장 몬테네그로. 1. 아드리아 해안의 소국. 2. 몬테네그로 가는 길. 3. 몬테네그로의 아드리아해. 4. 수도 포드고리차. 5. 나토의 잠재적 군사 요충지. 제6장 알바니아. 1. 티라니. 2. 두러스. 3. 베라트. 4. 지르가스티르. 5. 쿠초버. 6. 학시알리 동굴. 7. 사란더. 8. 알바니아와 현대문학. 9. 알바니아와 이란. 10. 알바니아와 세르비아. 11.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난. 12. EU 가입 열망과 AI 장관. 7장 서부 그리스. 1. 코르프. 2. 프레베자. 3. 니코폴리스. 4. 악티움 반도. 5. 레판토. 6. 코린트. 네, 이렇게 목차를 한번 읽어봐 드렸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 근처로 가실 때 아주 좋은 참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 간접 여행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들이 함께 쓴 여행 에세이라는 아주 신선한 장르의 책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쪽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주 유용한 참조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손녀들과 함께 쓰는 아드리아의 문명 탐험. 권주혁, 신온유, 권수진 지음. 퓨어웨이 픽처스. 머릿말. 이 책은 한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와 중학생 손녀 2명이 아드리아해를 함께 여행하고 여행에서 보고 배운 것을 3명이 함께 공동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이 발간되기에 앞서 공동 저자 3명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가족이 함께 만드는 책 행사에 금년 2025년 9월에 원고, 제목 가족과 함께 아드리아 여행기를 제출하였고 서울시 교육청은 고맙게도 이 원고를 80페이지 책으로 만들어 2025년 10월 말에 서울시 교육청 본관 1층에 전시하였다. 이 책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어준 책의 내용 전부가 들어가 있고 추가로 많은 내용과 사진을 넣었다. 현대의 지도를 보면 아드리아해는 이탈리아 반도 동해안과 발칸 반도 서해안 사이의 바다로서 14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2에 불과하나 성경,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7절 성경에 나오는 아드리아해는 오늘날 몰타 섬이 있는 해역도 포함되어 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몰타 섬에 도착한 서기 1세기에는 몰타 섬이 있는 해역도 아드리아해라고 부른 모양이다. 아드리아해는 영어로 The Adriatic Sea라고 표기한다. 여기서 Adriatic은 아드리아해를 말하는 바,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 지역과 알바니아 사이에 있는 오트란토 해협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바다를 말한다. 아울러 아드리아틱은 아드리아해에 있는 섬 주민과 아드리아해에 면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드리아해의 이름은 베니스 남쪽에 위치하며 아드리아해에서 22km 내륙에 있는 고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아드리아에서 연유되었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에는 남자는 에드리아,
에이드리안, 아드리아노, 그리고 여자는 아드리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씩 보인다. 참고로 오토란토 해협의 남쪽에 있는 바다는 이오니아 해로서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이다. 세 개의 바다를 상징하는 이름은 같은 장소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나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고대 이집트인과 페니키아, 오늘날 레바논 지역, 페니키아인에게는 바다라면 지중해가 전부였다. 중세가 되어 범선의 항해 기술이 발전되면서 유럽인들이 범선으로 항해 가능한 지역이 확대되자 바다의 범주도 7개 바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즉 아드리아해, 지중해, 흑해, 홍해, 카스피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양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홍해, 지중해를 항해하였지만 지중해는 대해라고도 불렀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지중해도 큰 바다였던 것이다. 그러나 15세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항해 스케일이 커지면서 앞서 나온 7개 바다의 의미는 변경되어 대서양, 지중해, 카리브해, 멕시코만,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로 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와 대양은 모두 바다를 의미하고 있으나 학술적으로 대양은 면적이 크고 독립된 해류를 가지고 있는 바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해, 서해, 지중해보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다여서 세계의 3대양이라면 당연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다. 일반적으로 지구의 크기를 상징할 때 5대양, 6대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있다. 이때 5대양은 3대양에 덧붙여 자체 해류가 없음에도 남빙양, 남극해와 북빙양, 북극해를 넣는다. 일부 학자는 남빙양 대신 지중해를 넣기도 한다. 최근에는 세 개의 바다를 다시 7개 바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학자들의 주장이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물론 오늘날 말하는 7개 바다는 중세와는 달리 태평양, 대서양을 2개로 나눈 북태평양, 남태평양, 북대서양, 남대서양에 인도양, 북빙양, 남빙양을 말한다. 하여튼 중세에 정의된 7개 바다에서 아드리아해는 바다의 크기에 기준하여 말하는 현대의 7개 바다에서는 탈락되었다. 이렇게 현대에는 바다의 크기로 7개 바다를 선정하여 부르고 있으나 바다의 아름다움으로 N개 바다를 선정하여 부르는 것은 필자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바다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N개 바다를 정한다면 아드리아해는 필히 그 가운데 하나로서 선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다의 면적이 한반도의 3분의 2에 불과하지만 아드리아해는 잔잔함, 주위의 아름다움, 정숙, 온화한 기후, 풍경, 바다를 둘러싼 풍부한 역사,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아드리아해는 유럽의 다른 바다와 비교하여 정치적으로도 평화롭다. 지리적으로 북유럽의 발트해와 동유럽의 흑해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데 비해 아드리아해는 러시아로부터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드리아해에 면한 여러 나라를 주제로 한 서적은 국내에 거의 없는 것 같다. 이 지역에 대한 책자가 주로 관광 여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드리아해를 끼고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등에 대한 책은 아직
못 본 것 같다. 필자의 경우. 그러나 풍광이 아름답고 우리나라 TV 드라마에 나온 크로아티아에 대한 책은 이 나라가 가진 유명한 두브로브니크 관광지 때문인지 국내에 여러 권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들 책은 여행 준비물, 현지의 교통편, 숙소, 음식, 주요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내용도 물론 여행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역의 역사, 자연, 문화, 문명을 중심으로 본서를 저술하였다.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 점령당하였으므로 복잡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아드리아해의 항구 도시 리에카, 크로아티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리에카라는 도시를 통하여 발칸 반도가 갖고 있는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근대 남부 유럽 역사의 단면을 알려주는 것 등이다.